북한에서 가장 큰 지폐는 5,000원인데 석 달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폐는 접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접으면 안 돼요. 한 장의 지폐를 손에 들고 굳어버린 외국인. 도대체 이 종이 한 장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아르헨티나 출신 여행 유튜버 가스통 마로타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비무장지대를 직접 찾아간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졸려 보인다면 지금이 새벽 4시 30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곳 중 하나로 가봅니다. 남한과 북한이 국경이죠. 새벽 4시 반 카메라를 든 그가 향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국경이었습니다. 299편의 여행 영상을 찍은 베테랑 유튜버 가스통. 그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죠. 이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가받은 사람이 동행하는 사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요. 사진 촬영이 가능한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 여러 지침이 주어집니다. 여권을 챙기고 양식을 작성하고 검문소마다 신분을 확인받는 과정.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풍경이 한국에는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통제를 받으며 관광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한국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휴전 상태일 뿐이라고요. 몇 년째 유지되는 정전협정이라 평온한 분위기지만 사소한 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요. 정전협정 70여 년.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사는 사실이죠.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이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 한쪽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한쪽은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그리고 가이드가 한 장의 지폐를 꺼내 들었을 때 진짜 멘붕이 시작됐죠. 북한 사람들은 이 지폐를 접고 찍고 얼룩지게 하는데 만약 접으면 아마 10년 징역형을 받을 거예요. 지폐를 접었다는 이유로 10년형이라니 비밀성 얼굴이 손상되기 때문이죠. 지폐를 접었다는 이유로 10년 징역. 한국인이라면 그냥 지갑에 구겨놓고 다니는 그 종이 한 장이 북한에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죠. 유럽이었으면 트럭에 실어서 다 가져가도 아무 일 없을 텐데 그곳에선 접기만 해도 감옥행. 북한 건국자이자 초대 독재자 김일성이에요. 북한에 그의 동상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3만 5천 개나 됩니다. 3만 5천 개의 동상. 인구 약 2,600만 명의 동상 3만 5천 개니까 700명당 동상이 한 개씩 있는 셈이죠.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세워진 동상은 세종대왕인데 전국에 약 50여 개 정도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핏줄. 그런데 7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진 두 나라. 여기 평화의 종이 있어요. 매년 새해 첫날에 울려요. 우리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의 종을 울리며 북한의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새해마다 울리는 평화의 종. 그 종소리를 들으며 가스통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분단국가의 종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해야 해요. 예전에는 한국이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1950년 북한이 남한을 무력 침공하면서 삼국한 전쟁이 발발했어요. 약 3년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300만 명. 그가 잠시 입을 다문 그 숫자. 한국 전쟁 사망자가 양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20세기 4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힐 정도죠. 하물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인 평화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가스통이 마주한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수도 서울과 북한 수도 평양을 연결했던 이 철도 노선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전쟁 전에는 운행되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폭격을 받아 단절되었어요. 영원히 말이죠.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때 기차로 갈 수 있었던 거리. 지금은 단 1km도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죠. 2003년에 한 차례 철도 재건을 시도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됐고 그 녹슨 기관차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여기 덤불 좀 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데 이 모든 게 총탄 자국이에요. 이 모든 자국은 총알 자국이야. 여기 총알 자국 좀 봐. 구멍 하나하나 다 총알 자국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작은 구멍들. 70년 전 누군가가 쏘았던 총알이 만들어낸 흔적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박물관에 전시된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그대로 있다고? 유럽 출신 그가 입을 떡 벌린 채 한참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네요. 저기 엄청 큰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전부 감시당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 건너편에도 훨씬 더 많아요. 울타리가 두 겹으로 쳐져 있죠.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 두 겹의 철조망.
한국에는 전국에 약 16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감시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게 외국인에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죠. 혹시 한국과 북한이 언젠가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두 나라를 완전한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인들은 통일을 원하지만 사실 중국과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가이드 호세가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본 그 질문이죠. 같은 핏줄이지만 이미 너무 멀어져 버린 두 나라. 그리고 가스통이 발걸음을 옮긴 다음 장소에서 또 한 번 그의 시선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번 방문의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자유의 다리예요. 현수교죠. 정말 멋진 곳이네요. 숲도 많고 초목도 우거져 있어요. 정말 시작이에요. 자유의 다리. 이 다리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죠.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 건설된 다리예요. 포로들을 석방하기 위해 지어진 다리였죠. 1만 2천 명이 넘는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넜어요. 포로들이 다리를 건너면서 자유를 외치며 울부짖었다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1만 2천 명. 한 명 한 명이 다리를 건너며 외쳤던 그 말, 자유.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이름의 다리.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이 다리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두 개의 다른 나라라는 게 그가 한참을 다리 위에 서 있던 이유였죠. 여기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 마을 중 하나예요. 검문소가 꽤 철저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차에 올라타서 여권을 확인하고 모두 등록했어요. 다리 반대편에도 또 다른 검문소가 있어요. 이름하여 통일촌. 북한과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 가스통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군사화되고 통제가 삼엄한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드나들어요. 문단속조차 안 하죠. 모든 집에 국기가 걸린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걸려있으면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선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그만큼 강하죠. 문단속도 안 하고 깃발만 걸어두면 나 집에 있어요 라는 신호.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군사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문도 안 잠그고 살까요? 미국에서라면 5초도 안 돼서 다 털렸을 거예요. 한국의 분실물 회수율은 약 70%로 세계 1위, 그리고 야간 보행 안전도는 OECD 1위입니다. 이 작은 마을 하나에 한국 치안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었던 거죠. 귀여운 한국 강아지네요. 아, 귀여운 한국 강아지. 조심해, 차가 온다. 정말 정신없네. 인생은 미쳤어. 여기를 보니 인생이 미쳤어. 저 강아지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마치 작은 양 같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에서 가장 평화롭게 뛰어노는 강아지. 그 모순적인 풍경에 가스통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냥 웃고 있어요. 왜 웃냐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본인 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선 그냥 일상이라는 게. 만약 국경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총을 쏴요. 12년 전에 한 여성이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북한 군인이 그녀를 보고 총을 쏴서 사망케 했어요. 누군가 길을 잃으면 총을 쏘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것만으로도 총살. 가스통의 표정이 굳어버렸죠. 유럽에서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쉥겐 협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도 여권 하나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데 이곳은 한 발자국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터널을 방문하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 탈북자가 발견되었는데 북한이 땅굴을 파고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친 듯이 수색을 시작했고 터널 하나, 둘, 셋, 네 개를 발견했어요. 땅속에서 발견된 4개의 침투 터널. 이 중 가장 큰 제3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5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시간당 무장군인 3만 명이 통과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한국인은 그냥 들었던 이야기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산 중턱에 큰 첨탑이 있죠? 저건 신호 교란탑이에요. GPS도 안 잡히고 한국에서 오는 신호도 안 잡히고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안 나와요. 그 지역은 완전히 차단돼요. 외부에서 북한으로 어떤 통신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인터넷도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모두 차단된 세계.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속도 1위, 5세대 통신 보급률 1위 국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극과 극의 차이죠. 같은 핏줄, 같은 땅, 단 4km의 거리.
그런데 한쪽은 모든 정보가 흐르는 디지털 강국, 다른 한쪽은 모든 정보가 차단된 고립국. 산에 이 나라는 낙원이다라고 쓰인 글귀가 있어요. 저것들은 모두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멀리 마을이 하나 보이는데 선정용 마을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서 모형 마을 같다고 해요. 밤에만 불이 켜지고 낮에는 꺼지죠. 사람이 살지 않는 가짜 마을. 이 나라는 낙원이다라는 슬로건이 산 중턱에 새겨져 있죠. 망원경 속 풍경에 가스통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 방문은 거의 하루 종일 8시간에서 9시간 넘게 걸렸네요. 그 분쟁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어 흥미로웠어요. 누가 알겠어요. 미래에는 한국이 다시 하나의 국가가 될지도 모르죠. 새벽 4시 반에 출발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9시간. 가스통이 두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의 또 다른 얼굴. 지폐 한 장 접었다는 이유로 10년 징역을 받는 나라, 길을 잃은 것만으로 총살을 당하는 나라, 가짜 마을의 불빛으로 세상을 속이는 나라. 바로 그 나라 옆에서 한국인들은 24시간 편의점, 따뜻한 국밥, 도심 속 작은 공원, 친절한 사람들, 깔끔한 화장실, 안전한 새벽길, 세계 최고 인터넷, 자유로운 표현, 활기찬 시장 골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 하지만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약 1,893만 명.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K-팝이나 한식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 중 하나라는 사실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